자, 지금부터 여러분 테마 19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테마 18에서 배웠던 게 바로 토지 구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요. 역시 여러분이 지금 공부량이 제일 많습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요거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느냐 못 맞출 수 있냐 이게 좀 결정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분리와 별도였습니다. 분리와 별도. 그래서 분리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0.07%짜리, 0.2%짜리, 4%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죠?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꼬로 꼭 기억해 두시라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가 바로 별도 합산가치 토지죠. 자, 별도는 무슨 토지다 했어요, 여러분? 사업용 토지입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사업용 토지. 그래서 별도는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있는 걸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그러한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세로 과세한다 그러면 누진세로 과세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종합입니다. 종합. 자, 역시 이제 우리 종합 합산 과세 토지 가보겠습니다. 종합 합산 과세 토지. 그래서 종합 합산 과세 토지도 역시 여러분 특징이 뭐냐?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그랬죠, 여러분?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근데 별도는 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뭐랬죠,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니까 이거는 주로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라고 했죠, 나쁜 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배우자? 별, 사, 종, 비 이렇게 꼭 외우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별도나 종합은 둘 다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있는 걸 소유자별로 합산과세가 무슨 절대인데 누진세로 과세하는 건 똑같다. 그래서 여기는 0.2%부터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인데 별도는 0.2%부터 해서 0.4%까지 바로 누진세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둘 다 누진세로 과세하지만 바로 어디가 더 높다 여러분? 바로 종합이 더 높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무슨 토지랬죠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입니다라고 했죠. 얘는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 여러분. 그러면 이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특징이 뭐냐? 지금까지 했던 뭐와 분리와 별도가 아닌 게 분리와 별도가 아니면 나머지 쉘이 뭐라 갖고 뭐가 되는 거냐? 바로 종합이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갑돌이 명의 토지로 된 걸 다 모았어요. 강남구 안에 갑돌이가 소유하는 토지를 구분했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 강남구의 갑돌이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제일 먼저 뭘 잡아내냐? 분리를 잡아내는 거죠. 분리. 0.07%짜리, 0.2%, 4%짜리 잡아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잡아내는 거죠, 여러분? 별도 합산과세 토지를 잡아내는 겁니다. 이게 분리 순서입니다. 구분 순서입니다. 그래서 분리와 별도를 잡아놓으면 나머지 남아있는 게 있죠, 여러분. 안 잡히고 남아있는 것들. 이 나머지가 자동으로 쉘이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종합이 되는 거다 그입니다. 얘들은 무조건 합산한 과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역시 분리와 함께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바로 종합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분리는 우리가 딱 정해졌죠?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꼬로. 그래서 007로 과세하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농지, 목장, 용지, 임야. 0.2% 과세하는 건 공장용지, 그 다음에 기타 정책 목적상 저율 분리 과세할 것들. 근데 4%짜리는 뭐죠? 꼬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 나왔죠. 그 다음에 별도는 무슨 토지? 사업용 토지죠. 그럼 이러한 분리와 별도가 아닌 게 다 종합인데 이때 여러분 이 종합에서 여러분 가장 기억해 둘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각종 기준 면적을 따져서 뭐가 나오면 초과분이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 용지나 그다음에 공장 용지나 그다음에 상가 등일 때 영업용 건축물일 때는 이때는 항상 뭘 따진다 여러분? 기준 면적을 따진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기준 면적을 따져서 기준 면적 이내분이 나오면 007로 가거나 02로 가거나 별도로 가는 거죠. 근데 무조건 뭐가 나면 초과분이 나오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무조건 기준 면적 초과분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여러분? 별도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기준 면적을 따졌더니 뭐가 나오면 초가분이 나오면 기준 면적 초가분이 나오면 묻지 마. 무조건 어디로 간다 여러분? 종합으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의 대표 선수가 뭐다 여러분? 초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제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나대지죠. 나대지가 역시 여러분 종합의 대표 선수가 됩니다.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무허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랍니다.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가 된다. 그럼 역시 이것도 바로 비사업용 토지로서 종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름이 조금 더럽네요.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등이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잡종지가 나왔더. 잡종지. 그러면 역시 바로 역시 종합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가 있는 거냐 바로 여러분 꼭 기억할게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몇 프로? 2%에 미달하는 토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2%보다 적대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여러분 어디로 가냐? 바로 별도로 가고요. 요 건축물 바닥 면적을 뭐한 토지가 여러분 제외한 토지가 어디로 간다 여러분? 종합으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거기 신탁 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과세토지와 별도합산 과세토지가 있죠 여러분. 자, 이때 여러분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위탁적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 고유 재산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신탁 재산과 고유 재산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때는 서로 합산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나 종합이라더라도. 반대로 위탁자별로 동일한 위탁자별 안에 있는 별도와 종합은 그 위탁자별로 한다 여러분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확인 문제를 보죠. 자,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의 구분으로서 종합합산 과세 토지, 별도합산 과세 토지, 분리과세 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건 물어봤죠 여러분. 자, 이게 2014년도 25회 기출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억을 보시면요. 기억. 1990년 5월 32전. 다 누가 나왔죠, 여러분? 종중이 나오면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 무조건 뭘로 간다, 여러분? 007 분리로 가는 거죠. 007 분리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사실상 어려운 건데, 여러분. 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원제 골프장, 여기 밑줄 해원제 골프장은 바로 꼬로 4% 분리과세 대상이죠. 그리고 해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죠.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죠. 그래서 이렇게 골프장용 토지 좀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아하, 요거는 사업용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 여러분? 별도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과세 기준이 현재 계속해서 염전, 요거는 바로 기타 0.2% 분리과세 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바로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니까 사업용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되냐? 별도가 되는 거죠, 별도. 그러면 리을은 별도 합산 과세 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디귿은 둘 다 분리는 같지만 뭐가 다르죠, 여러분? 세율이 다르죠. 그럼 보기 지문에 지금 니은과 리을을 묶인 게 있네요. 니은과 리을이 묶인 게 바로 몇 번이죠, 여러분? 3번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업과 디귿은 묶인 게 있다 없다? 없다. 보기 지문에서 답은 3번을 요구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상당히 요 확인 문제는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걸 좀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 우리 토지 구분 항상 거의 매 나오는 분리, 별도, 종합 세 가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비과세로 좀 넘어가십니다. 비과세. 여러분 요 비과세는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별표 하나 정도만.
자, 그래서 비과세는요. 비과세는 글자 그대로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조세 정책, 기타 경제 정책 목적상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비과세죠. 그래서 여기 비과세는 여러분 재산세 비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요. 여러분 기타 비과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1번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외국 정부나 주한국제기구가 소유하는 재산은 역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소유하는 재산이니까 비과세죠.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유로 사용하는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료일 때는 이때는 과세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무료로 사용할 때 이때는 뭐다, 여러분? 비과세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유로 사용하는데, 유료로 사용하면은 그때는 즉 국가 등이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미안한 게 없으니까 그대로 정상적으로 뭐 하는 거고, 재산세 과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사용하는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국가 등이 무료 사용한대. 그럼 이때는 미안하니까 뭐다, 여러분?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서 과세냐 비과세냐가 결정된다는 거 꼭 좀 체킹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비과세 대상에서 우리 첫째 지목을 잘 보셔야 되겠네요. 지목. 그래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이때에 뭐 이런 게 뭔지 여러분이 이미 지적법 등에서 다 배우시죠. 그래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그리고 뭐 묘지 이게 바로 비과세인데, 여러분 여기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여러분 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과세로 나오는 게 여러분 이제 우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다. 자, 군사지역 안에 있다는 얘기 여러분. 통제구역 안에 있다. 외우지 마시고요. 군사지역이다 생각하십시오. 군사지역. 그럼 군사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여러분 정상적 사용이 곤란하겠죠. 그런데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데 바로 전, 답, 과수원 이게 바로 뭐랬죠, 여러분? 농지라고 그랬죠. 농지. 그리고 대지. 얘들은 여러분 대지는 과세. 전답, 과수원과 대지는 뭐고 여러분? 과세. 그리고 이거를 뭐한 토지? 제외한 토지. 즉 전답, 과수원, 농지와 대지를 제외한 토지가 뭐다, 여러분? 비과세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군사 지역 안에 있으면 전답, 과수원과 대지는 뭐고 여러분? 과세고, 이거를 제외한 토지가 뭐다라는 거, 비과세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산림보호구역이라든지 또는 최종님, 시험님 역시 공익목적 성격에 임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 공원 자연 보존지구안에 임하라든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하, 역시 성격상 공익목적 성격에 임하니까 비과세라는 거 좀 잡으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오는 게 임시형 건축물이죠. 자, 임시형 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재산세도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임시형 건축물. 단 조건이 있는데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이 됩니다. 1년 미만이 된다. 1년. 이 조건을 충족한 임시형 건축물, 즉 과세 기준이 현재 1년 미만의 임시형 건축물은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겠네요, 여러분. 단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 비과세, 중과세율 대상일 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의 임시형 건축물인데 이걸 만약에 별장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중과세율 대상일 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상재해구조용 무료 도선용 성격, 이거는 뭐 별도로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과세 기준 현재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그 다음에 철거 보상 계획이 체결된 건축물이나 주택 건물.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철거로 인한 멸실 대상입니다. 철거로 인한 멸실 대상인 건축물이나 주택 건물은 비과세죠.
과세 기준 현재는 있지만 앞으로 철거될 건축물일 때는 과세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